오늘 성일종 의원의 파트너로 원래는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을 저희가 섭외해 놨었는데 오늘 내각 명단이 좀 발표가 되면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되셔서 저희가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훌륭하신 우리 또 김영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근데 세간에 알기로는 김영진 의원이 내각 명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오늘은 발표가 안 된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직 좀 발표가 안 된 장관 자리가 몇 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제가 거기에 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전재수 의원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바로 나오셔가지고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느냐 이랬더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발표가 되셨어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그러세요. 아직 남았으니까. 우리 성 의원님은 우리 김 의원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시지요. 정말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까이에 좋아하면서도 가까이에 쓰기에는 쓴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땐 좀 보기가 싫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친한 측근이지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이다 보니 가까이 두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데 그런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대통령이 성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뉴스에도 여러 번 났잖아요. 김영진 의원은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에요. 저는 아주 우리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김 의원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알겠습니다. 세간에서는 7인의 멤버다, 원조 친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입각을 하실지 좀 보겠습니다. 원조 친명이지요. 원조 친명이 보시기에 오늘 장관 후보자들 발표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우선으로 뭐 진보 보수 동서 남녀를 따지지 않고 하겠다는 원칙에 맞춰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 같아요. 특히 안교백 그 국방부 장관은 최초의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민간 출신. 민간 출신이죠. 64년 만에 5.16 이후에 처음인데 아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님이라 잘 보시면서 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성은 제가 보기엔 좀 자세히 봤더니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중기벤처부가 산자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인 역할로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서라서 어려운 부서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정책 힘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을 중기벤처부로 잘 만들었다면 네이버에서 한 5, 6년의 CEO로 네이버를 키웠던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아마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 기업들을 잘 키워나가지 않을까 해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성일종 위원장이 보시기에도 특별히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많아서 인사청문회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쉽게 통과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근데 대략 뭐 역대 정부에서 한 5명에서 7명 사이는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고 우리 헌법이 사실은 약간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당정 대통령실을 잘 연결하고 그다음에 국회와의 가교 역할도 잘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 들어가면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있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장관 들어가신 분들이 잘 하셨어요. 국회하고의 관계도 좋고 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야당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료 의원이라고 청문회 때 봐주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다 봐줄 수가 없지요. 친해도. 그러면요. 점검할 건 점검을 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의원들이 되게 정책적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겠지요. 뭐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번에 강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총파업을 하고 철도 노조에 있잖아요. 구속이 됐던 분이에요. 앞으로 이 노사 관계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돼요. 권오을
이 보훈부 장관이 예. 되셨어요. 예전 그런데 무슨 전문성이 있죠? 예. 그동안요, 이 보훈부는 예우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지 현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장애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징성 있는 분들로 이 장관이 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보훈 가족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저희 당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주 정말 전형적인 보훈 인사잖아요. 보은 인사. 보훈 인사.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두 번째 하는 건데 통일부 장관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예요. 천안함 부정했지 않습니까? 응? 또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그대로 임명을 했어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사이에서도 여야를 통틀어서 아주 좋은 평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또 인사를 보면 그렇지도 또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편협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야당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날카롭게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잘 살펴보시는데 저는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면서 예. 이 첫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위기의 극복 시기에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넓게 좀 기회를 주시는 것도 또 야당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의 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예. 저희들도 사실은 초창기 윤석열 대통령 일기 장관과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사실 한덕수 총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공직에 있다 김앤장 같고 공직에 있다 김앤장 가고 근무해서 사실 변호사도 아닌데 잠깐 근무하고 연봉이 전체적인 근무 기간에 받았던 보수가 19억이 되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위기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저희들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것은 첫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당이 한번 일을 해봐라. 예.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중간 평가를 심판하면 통해서 된다. 예. 심판을 해주시는 게 적절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또 국회 관례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생각이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김영진 의원님 말씀에.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험 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총리 하시다가 이제 공직 생각도 안 하셨던 분이지요. 김현장 가서 1년에 한 연봉이 5억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19억을 받는 거는 상식적이지 4년, 않잖아요. 4년 4개월 동안에 19억이거든요. 예. 대법관 이런 분들은 10억 이상씩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고 무역협회장 하시면서도 3년 동안에 받으셨어요. 15억을. 다른 사람 그 전임자 똑같이 받았어요. 더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해서 주택을 그 외국 회사에다가 임대주택에서 이거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여당에서 후보자 지금 내놓은 얘기하시려는 건가요? 지금 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한덕수 총리를 지금 현재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